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산업행정局지현중입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오후 시간이기도 하고 또 효율적인 도전 질문을 위해서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답변을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사업명, 대상, 그리고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 2030 국가온실 가스 감축 목표하고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분야의 능동적 이행 수단을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정하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의 경우 올해는 융복합 지원 사업, 주택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455억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22메가와트, 태양열 5,092제곱미터, 지열 473kW, 연료전지 10kW 등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좀 너무 많으므로 네. 상세한 그 내역에 대해서는 네. 사전에 양해 드린 대로 예. 개별적으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봐도 몇 년 동안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어쨌든 보고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들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중에 태양광, 태양열 보급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태양광 보급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설치 장소의 확보 문제입니다. 최적의 장소는 남양이고 또 인공 구조물에 등에 의한 그늘이 없어야 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효율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보면 우리 도에서 추진한 마을 공동체 발전소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한 50% 정도 되었는데 이 조달에 대한 마을 주민 간의 이견이라든지 또 담보 부족의 문제, 또 미니 태양광의 경우에는 보통 공동주택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뭐 미관재해라든지 설치 효과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적정 설치 부지 확보와 함께 한번 설치하면 향후 한 20년간 다른 용도로 이렇게 부지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신정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간혹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도 소유관리 공공청사 태양광 설비 단계별 보급 계획을 수립했고 3메가와트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2022년도 공공청사 보급 정부 공모 사업에도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44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보급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관련해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적고 또 시스템 구성이 좀 태양광보다는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보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태양열 보급도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보고 내용에 보면 또 태양열 관련해서는 중국산의 저가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부실 영세업체 때문에 나중에 AS가 안 돼서 설치를 꺼려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시간상 제가 좀 설명은 안 드렸는데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점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예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계시나요? 예산은 저희들 정부 지금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네. 늘려서 이렇게 받으면서 국비 지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긴 하는데 실제 문제는 수요에 맞춰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예산 활용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들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좀 대안들, 정책들 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태양광, 태양열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표 1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국장님 신재생에너지하고 분산형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신에너지하고 신에너지라면 이제 수소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의 에너지가 되겠고 재생에너지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태양광 이런 뭐 또 풍력 같은 에너지가 되겠고 네네. 분산형 에너지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역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되는 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열병합 에너지 중에서 소규모로 되는 게 이제 지역에 한정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이런 열병합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산형 에너지로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 굳이 금방 말씀할 때 나누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화석연료를 그 변화시켜서 이용을 한다든지 햇빛, 물, 뭐 풍력 이런 걸 이용하는 거 신재생에너지라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산에너지가 지금 에너지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뭐 하수관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역에서 소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변전소를 그러니까 뭐 하수 사업소를 세운다든지 이럴 때 반발이 있듯이 그러니까 변전소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소규모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민원뿐만이 아니고 분산형으로 에너지를 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밀양 사태가 생기면서 왜 밀양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서울로 전열을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지금 대표적인 하도로 나오고 있는 게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21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요. 경남 에너지 조례 제7조 지역 에너지 계획에 보면 그 2항 에너지 소비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3항에 보면 분산형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그 도에서도 세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 지금 나온 자료를 보시면 이제 아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보급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 보급 목표를 지금 제출하기 전에 용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죠. 예. 저 계획은 25년도 그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이 계획이 두 번 수립되었습니다. 네. 지역 에너지 기본 계획이 네.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5년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20년도 2월 달에 네. 수립이 되었고 이것은 이제 정부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위 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좀 공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 9월 달에 보급 확대를 좀 더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네. 수정 계획을 한번 자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용역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프로테지가 좀 더 높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 경남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이거 심사를 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작년 2월 달에 한 거 말고 9월 달에 한 번 더 했단 말씀인가요? 예, 자체 계획. 맞습니까? 예, 그때 맞습니다. 수정이 되셨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은 그 수정한 내용이 저거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작년 2월 달에 제6차 경상남도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라고 해서 1월 7일에 보고받은 내용하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용역 업체에서 에너지 이스리 엑스포트라고 연구 수행 기관에서 또 계획안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로.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제가 저기는 기록을 띄워놓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에 있어서 하나는 2025년에 16.6%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10.9%로 되어 있어요. 이 한 달 사이에 똑같은 업체에서 용역 보고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분산형 전역 보급 목표도 한쪽에서는 25년에 15.2%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19.2%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똑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수정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고를 하면서 0.1도 아니고 이런 수치를 어떻게 영역 요구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또 그걸 근거로 또 수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용역 보고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네. 예, 그 부분 확인을 해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이건 제가 작년에 회의 서류로 제출했던 내용들입니다. 에너지위원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제출됐던 이 용역 보고서에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 수치 자체도 틀린단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낸단 말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에너지 어떻습니까, 계획 부장님? 수립하는 용역 업체였는데, 네. 한 업체가- 월로 다른 월 이렇게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좀 많이 차이 나더라 이런 이 그렇죠. 말씀입니까? 1월달, 2월달. 그럼 어쨌든 뭐 보고서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저희들 가지고 이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맞춰가는데 중간 과정에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서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저걸 세울 때는, 저 변동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대체를 하셨을 텐데 그 자체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네, 중간 과정은 한번 좀 한 번 더 면밀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또 작년 2월달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런 용역상의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용역이 잘못된 어떻게 계획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죠? 동의하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태양광 사업 확장에 필요한 대표적인 곳이 학교와 공장입니다. 학교는 점차 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장 지역은 도청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접근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점이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단지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특별한 환경 훼손도 없고 또 주민 수용성 확보도 용이하고 그래서 태양광 사업의 최적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279개소의 106메가와트가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 완료된 1,807만 평에 약 한 5%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약 300메가와트가 설치 가능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와의 안전 문제, 또 두 번째로 태양광 설치 비용 부담 여력이 부족한 부분, 또 S&P와 REC 단가 하락으로 인한 발전 수익이 감소했다는 부분, 또 임대형의 경우 낮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붕 태양광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붕형 태양광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서 공장 지붕 임대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개최,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지난 11월 9일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통해서 2022년 10메가와트를 시작으로 최종 300메가와트의 태양광 설비를 산업단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해서 공장주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공단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애로점들이 있겠죠. 특히나 시설을 설치하는데 임대라면 더욱더 하기 힘든 조건 아닙니까? 그죠?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확산하는데, 확대하는데 상당히 애로점들이 있을 거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또 좋은 그 조건은 없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태양광 보급에 조금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추진 시에 현재 사업 단가의 합리성과 도내 시공업체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사업과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그 도내 시공업체들의 참여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예,
민간 사업하고 또 우리 이제 정부 공공 보급 사업하고 이렇게 사업비 차이가 약 한 1.5배 정도 이렇게 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니까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시공 품질, 그러니까 용품을 따져봤을 때 공공은 조달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그냥 일반 시중 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공공은 3 내지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업무 기간이. 근데 민간에서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안 해도 되고요. 공사 부대 경비 관련해서도 공공 부분은 전액 부대 경비를 다 이렇게 산정을 하게 돼 있고, 민간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공공 부분에서는 이제 낙찰료를 줘서 그 공개 입찰을 통해서 낙찰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정적인 가격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 부분에서는 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도내 시공업체 참여율 추이 관련해서는 우리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도내 업체는 31개사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의 경우에 도내 업체 참여 비율이 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는 48.1%, 또 2020년도에는 55.1%, 2021년도에는 61.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 공모 준비 시에 도내 업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세미나 등 교육을 통해서 시공 능력을 향상시켜서 도내 시공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사업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주택지원사업의 경우를 보면 주택 소유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내 31개사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보급업체 중에서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영업력, 자금력이 있는 일부 주요 업체들이 좀 선택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역시 정부 공모사업인 융복합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참여업체의 시공 능력하고 구성의 적정성이 등이 평가지부로 되어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보면 보급사업이 일부 그 업체에 좀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역 기업들이 좀 더 시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그런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사업이 진행됐던 것들을 보면 창원, 김해, 양산, 이제 특히 뭐 지역업체가 있는 지역은 지역업체를 활용하려고 많이들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타 업체를 같이 안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도비 매칭이 된다면 도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그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뭐 어떻습니까? 그 도비 매칭이 되더라도 강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걸 강하게 이제 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국비 50%에 지방비 그다음에 자부담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도비는 빠졌죠, 그죠?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융복합 사업에 도비가 들어갈 때는 업체 선정이나 사업 추진에 나름대로 도해서 기준을 잡아주거나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없다 보니 실제로 시군 단위에서 알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로 이제 외부 업체나 이런 데서 관내 업체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요. 사업들을 추진할 경우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도비를 이렇게 좀 매칭을 해준다고 한다면 도에서 좀 더 조건부로 관내 업체를 좀 선호할 수 있도록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그렇게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도비 부분은 이제 예산 부분하고 또 관련이 네,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예,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네. 최대한 도내 업체들이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네. 또 뭐 약간의 그런 한계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내 업체도 또 다른 도에 가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내 업체가 또 다른 도에 가서 우리 도가 너무 엄격하게 네.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도에 가서 또 사업하는데도 좀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모순되는 게 뭐냐면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선정 기준이 또 자부담이 높을수록 선정 기준이 높습니다. 맞죠? 사업 예. 선정이 되는 데 있어서 자부담률이 높을수록 선정 기준이 높은데 이 부분은 또 거꾸로 보면 총 사업 비중의 자부담을 높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면 지방비를 낮출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아무래도 뭐 선정될 때 예. 그런 부분이 정부 예산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자부담을 좀 높이면 선정 그렇죠. 그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봅니다. 국비는 50% 오고 나머지 지방비를 줄이면서 자부담이라고 할 때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자부담 능력으로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만 보기에는 실제로 나중에 민간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높아진 자부담을 그대로 그 사업비에 투여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무조건 자부담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국비와 지방비와 자부담률이 정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융복합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좀 더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좀 더 다른 부분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예, 예. 그런 부분에 좀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업체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 거꾸로 보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경험들을 자꾸 쌓아야 실제로 시공 능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에서 우선 보호하고 좀 그런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필요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히 산업혁신국 국장님 아니십니까? 산업 발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